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강의를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저는 현재 교육회사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세 권의 책을 썼고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는 독서 토론의 개념, 그리고 구성 요소, 독서 토론을 하면 좋은 점, 필요성, 그리고 독서 토론을 지도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독서 토론의 개념은 이제 좀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독서와 토론이 결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론, 논쟁, 디베이트적인 요소와 이제 디스커스, 그리고 수다, 챗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건 토론, 디베이트. 그래서 토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나, 두발 자유화를 해야 하나,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대립적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은 이 토론의 형태에 독서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지만 토론의 이미지를 가장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하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죠. 다음은 토의. 토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 협력하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뭐 반별 회의라거나 직장에서의 이제 회의, 세미나 등등도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의적인 요소도 이제 독서 토론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수다, 챗, 이제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 그래서 수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은 독서 모임 등에서 일부러 토론에 대한 무게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 수다, 독서 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좀 더 부담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죠.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일 있니? 요즘 힘든 일 있어? 이 책 어떻게 읽었어? 뭐 이런 식의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수다 형태도 독서 토론이라는 큰 이제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독서 토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독서 토론의 구성 요소로는 우선 책을 바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책,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회자, 아니면 지도하는 선생님과 같은 이 존재가 독서 토론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 선정, 독서 토론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책을 선정하는 게 좋으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읽을 수 있는 책,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독서 토론의 대상 패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심지어는 책을 선정하고 봤더니 절판된 책이에요. 구하기 힘든 책, 그 읽을 수가 없죠, 기간 내. 그런 책들은 웬만하면 빼는 게 좋습니다. 정 꼭 해야 된다면 요약본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의 요소를 갖추어야겠죠.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책, 나만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고려하는 거, 그리고 좀 생각할 거리, 질문할 거리가 있는 책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책이든 질문거리를 뽑을 수는 있지만 읽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조금 쉽게 뽑을 수 있는 책들이 독서 모임, 독서 토론에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널은 독서 토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또 이분들의 흥미도나 관심도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라서 그 그룹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뭐 대화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하거나 토론을 할 때도 뭐 학년을 같은 학년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죠. 또 어느 뭐 20대에서 3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정 군으로 잡힌 상태면 그나마 균형 잡기가 쉬운데, 뭐 중학교 고등학생도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군에 다 다른 성인들이 있다거나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균형 잡힌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자체를 그렇게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주제나 그런 것도 좀 휩쓸리지 않게끔 서로 중점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독서 토론이니까 책을 잘 읽고 어느 정도 완독을 하고 왔는지, 완독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임하기 전에 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거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뭐 영상 자료 아니면 요약본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한다거나, 그러면은 완독을 못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패널의 준비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책을 완독하지 못한 분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임에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었을 때 모임 전체의 질이 떨어질 걸 이제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패널들도 같이 준비도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자인데요. 사회자는 사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자를 중심으로 독서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유로운 모임에서는 사회자 없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더 학습적으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사회자가 있는 독서 토론을 전제로 할게요. 그래서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독서 토론도 아까 뭐 경쟁식 토론, 그러니까는 이제 논쟁이 있는 토론, 토의, 그리고 수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었는데, 그 컨셉에 맞는 나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찬반 토론할 때는 되게 뜨겁고 어떤 대립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롭고 좀 냉정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수다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담하듯이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모임, 그 선정된 책, 그 분위기에 따라 역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교육할 때 사회자로서 내가 MC로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냐, 좀 선망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누구는 유재석, 누구는 손석희, 뭐 여러 가지 강호동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요즘은 유희열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 나름의 롤 모델을 확립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이제 내가 사회자로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의 컨셉에 맞는 역할과 롤모델을 확립하고, 또 중간중간 진행했을 때도 나름 균형 잡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조금 더 비슷한 사람들,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보면 내가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막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균형 잡힌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독서 토론 자체가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결말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도 사실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균형 잡게 이렇게 조금 하나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내 생각을 막 이제 주장하고 그걸로 결말을 내리는 것은 잘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그 책을 선정하고 그 책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책으로 공부하고 조금은 더 알찬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사회자로서는 감투를 쓰게 돼 있어요. 권위를 조금은 갖게 되어 있어요. 지식적인 권위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조금은 그 모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내가 기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부담을 가져서 내가 이해한 책, 내가 마스터한 책만 모임해야지 이런 분인데, 그건 자체는 너무 과도한 거고요. 내가 일부분 노력을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빈칸을 서로서로 토론을 통해서 채워나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독서 토론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독서 토론이 하는 목적, 독서 토론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뽑아봤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능력, 그리고 내용 이해력, 그리고 생각의 확장,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하기 듣기 능력 향상인데요. 우선 토론, 독서 토론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듣게 되고 그런 의사소통이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져요. 똑같은 책을 읽고도 뭐 글을 쓰는 활동, 그림을 그리는 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독서 토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말하기와 듣기, 상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과 또 잘 듣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어요. 다음은 내용 이해력입니다. 독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책을 읽을 때 평소보다 책을 더 꼼꼼하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읽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거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하거나 좋아하는 느낌을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 조금은 긍정적인 부담감을 갖고 꼼꼼하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이해력을 높이게 되고요. 또 내가 이해를 한 30%만 했어도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그 퍼즐들을 채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력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생각의 확장. 결국은 책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또 나도 말을 하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이제 확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면서 나의 생각 플러스 알파로 계속 생각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나의 인지적 유연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나는 독서 토론의 장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패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패널들을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서 내가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모집하면 사실 나오는 생각이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독서 토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메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은 가치관 확립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되게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관점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 때도 뭐 위도 경도 이런 걸 떠나서 큰 건물, 뭐 어느 백화점 앞에 있어,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 백화점 옆에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 때가 있죠. 당신은 보수적인가요, 진보적인가요? 라고 했을 때도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보수적이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진보적이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일을 중요시하는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일보다 사랑을 중요시하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치관들의 토론을 통해서 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통해서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이야기 나눈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 토론했을 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급여가 중요하냐 아니면 복지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나는 되게 돈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서로 이야기 듣다 보면 저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돈을 중요시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가면서 진로 교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독서 토론을 지도할 때 여러분이 가르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할 점들은 우선 공격적인 태도에 주의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화목하게 이게 수다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제, 쟁점적인 요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럴 때 또 디베이트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럴 때 숨겨진 공격성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회자로서 지도할 때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공동체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필요한 면을 이제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나의 말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조리 있게 좀 잘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에 주의를 준다.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들이 오고 갔을 때 그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찬반 토론 이런 거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토론거리예요 이렇게. 근데 찬성하는 측도 이게 무슨 토론거리예요 라고 하고 반대하는 측도 이게 무슨 토론거리예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다수의 입장에 서서 소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 5명이서 토론했을 때 세 명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2명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3명이서 되게 우세한 척을 해요. 근데 실제로 또 다른 같은 책으로도 다른 모임을 하다 보면 그 모임에서는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다수와 소수는 상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 대해서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론하다 보면 성격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대로 된 지도와 교육을 받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유연한 태도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토론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꼽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들으러 왔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살짝 잘 유도해서 건드려 줘야지 모두가 참여했을 때 가장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몇 명이 너무 이제 헤비 스피커로서 너무 이제 투마치 토커로서 이끄는 것도 분위기가 깨지고 너무 이제 다들 조용했을 때 사회자가 너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분들이 각자가 보람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챙기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지로 생각을 주입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혼자 읽으면 나만의 생각이지만 여러 사람들 읽고 모이기 때문에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뭐 학벌이 좋다고, 누군가 직업이 좋다고, 누가 나이가 많다고, 뭐 사회자라고 여러 가지 권위에 의해 생각을 주입하고 결말을 만들어서 결말을 이제 심어주려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도 선생님이 코칭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효용론의 관점에서 독자의 감상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주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론은 다양성이고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이걸 꼭 전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계속 어떤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를 막 주입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독서 토론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말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계속 대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독서 토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